대표님 그러면 그 미용실 직원이었을 때 네네. 그때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미용 직원이었을 때요. 그때 좀 박봉이었어요. 열정페이라는 말이 딱 맞고 월 150만 원 정도? 150. 네,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최저시급 정도였었고. 그러면 그냥 보통 그 직장인처럼 이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월급해서 150 받았던 거예요? 네, 그쵸. 근데 미용 일이라는 게 네. 좀 출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 새벽 일찍 출근하고 뭐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연예인 이런 샵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오래 일을 해도 네네. 월급은 똑같았습니다. 올라가는 구조도 아니었고 아. 진짜 열정페이라는 말이 딱 네. 맞는 거죠. 얼마나 일했던 거예요? 한 1년 정도 일했어요. 1년 정도. 아, 근데 계속 150. 네. 원래 미용사가 꿈이었던 거예요? 네, 원래 미용사가 꿈이었는데 네. 고등학생 때부터 미용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네. 그 미용 전공을 살려서 네. 미용학과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멋쟁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네네네.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그 이제 고향에서 나와서 서울로 대학 졸업하고 온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청담동 샵 같은 데 이제 가서 취업을 했던 거고. 네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20대 때 다른 꿈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꿈을 쫓으면서 좀 이 경제적 돈이 안 되니까 불편했던 게 있었거든요. 대표님은 좀 그런 거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취업을 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취방이 꼭 필요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자취방이 컨디션이 진짜 열악하고 그렇다고 뭐 월세가 싼 것도 아니고 비싸잖아요. 아, 또 청담동 쪽에 구했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쵸. 가까이에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월급 받고 교통비 내고 네. 뭐 밥 먹고 뭐 그냥 생활비 조금 쓰면 남는 게 없어요. 150 가지고. 네, 그쵸. 남는 게 없고. 아니 그 샵에서 식대가 안 나와요? 식대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냥 일집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20대 중반에 아. 얼마나 놀고 싶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뭐 옷도 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잔고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울했죠. 잔고가 없으니까. 뭐 미래 대책이 이게 안 되네요. 전혀 안 되죠. 적금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면 이게 승진이 되기는 돼요? 미용직이라는 게? 되는데 이게 뭐랄까 레벨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아마 더 세분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레벨이 올라가면 디자이너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레벨 올라가는 거는 연차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를 해도 월급은 똑같아요. 통과 레벨 2가 돼도 네, 그냥 최저시급으로 똑같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일하면서 좀 미용직이 꿈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꿈인데 꿈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안 이룬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한 게 됐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는데 그거를 할 때 뭐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그만둔 거였어요? 참 미용일이 웃긴 게요. 남들을 이렇게 꾸며주는 일이잖아요. 그쵸. 막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정작 저는 옷 하나 사는 것도 되게 벌벌 떨게 되고 그리고 청담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되게 좋은 차 많이 끌고 다니시거든요. 디자이너 되신 분. 네네네. 그리고 옷도 좋은 거 입으시고 네. 근데 보면서 저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인데 이 월급으로 결혼이나 혹은 집이나 혹은 차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텝부터 디자이너까지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최소? 청담동은 최소 5년은 걸려요. 그럼 샵에 몇 살 때 들어갔던 거예요? 25살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30 넘어서부터 돈 벌기 시작인 거예요? 맞아요. 디자이너가 되면 얼마 벌어요? 디자이너 되면 이제 또 기본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한 만큼 더 추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영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또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판 만큼 버는. 네네네네네. 야, 이거 그거라면 어떻게 보면 그 매니지먼트의 매니저랑 친해서 이 아이돌이 나한테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약간의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오, 맞아요. 역시 역시 아시네요. 그러면 그 청담에서 150만 원으로 이제 뭐든 그렇게 잘 구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꿈을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아니다. 네. 깨우치게 되고. 네네.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1년 조금 안 되게 네네네. 일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26세? 26. 네. 그래 빨리 좀 깨우쳤네요. 돈이 안 되니까 이게 네. 버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샵에 한 10명 이제 대표님처럼 미용을 꿈꿔서 왔어요. 네. 그럼 한 몇 명이 그만두나요? 아, 대표님 일할 때 대표님 또 그만두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많이 봤죠. 그죠? 네. 10명 중에 한 두세 명? 두세 명? 두세 명만 남는 것 같아요. 야, 그거는 저는 뭐 끈기라기보다는 네. 좀 미련이 어떻게 보면 미련일 수도 있고 미용밖에 정말 몰라서 네네. 미용을 너무 사랑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렇게 그만두고 근데 그만두면 150마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어떻게 생활을 했어요 그만두고?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 취업을 했어요. 카페에 취업을 했는데 아 네. 제가 거기서 약간 좀 현타가 왔던 게 네. 미용 일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 뭐 자격증을 학원을 다니고 네. 거기에 또 돈도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네네네. 다니고 또 대학교도 미용과를 나와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15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생활에서 거의 3분의 1을 미용에 바친 거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퇴사를 하고 네. 카페에 취업을 했는데 네. 배우면서 일해도 2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00만 원 넘게 한 230만 원, 40만 원 네. 정도 받았는데 네.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뭐 어. 누가 보면 또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저한테는 그 금액 차이가 월급의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좀 현타가 왔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카페 일을 했는데 네네네. 미용 내가 일한 것보다 돈을 더 준다고? 카페가 나 더 재밌네? 네. 이걸 혹시 느끼게 됐나요? 네, 카페 일이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라떼 아트를 주로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한 2년, 3년 했는데 네. 또 바리스타로서 일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아 어떤 한계? 그 직업도 마찬가지로 대체가 가능한 직업이었던 거죠. 저 말고 네. 똑같이 경력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대표님도 경력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인력이기 때문에 네네. 월급이 거의 안 올라요. 아. 그래서 이 돈 가지고도 내가 앞으로 사는데 먹고 살 수가 없겠다,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업을 조금씩 알아보다가 이 온라인 셀링의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미용직은 이 150으로 한 5년 버텨야 되는데 네. 그걸 달성해서 디자이너가 되면 카페 2, 300보다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네네네네. 근데 5년 동안 이제 거의 연습생인 거네요. 네, 그쵸. 그래서 그만두고 카페 했지만 카페는 초반에 200 얼마를 받지만 네. 이걸로 쭉 가는. 그쵸, 맞아요. 크게 안 올라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가 답이 안 보여서 네. 그때 부업을 이제 알아보고. 네네네. 그럼 처음 한 부업이 뭐였어요? 처음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중국 구매 대행을 했었습니다. 중국 구매네. 그게 몇 년도였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3년이었나 봐요. 23년에. 네네. 23년에 시작을 해서 네.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강의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부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투잡으로 했다가 그게 생각보다 온라인 시장이 돈이 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퇴근하고 이제 새벽까지 일하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렇게 하다가 바리스타 월급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이거 내가 조금 더 투자해도 되겠다, 시간을. 네네네. 앞으로 온라인 셀링을 전적으로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바리스타도 그만두고 중국 구매 대행을 전업으로 삼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카페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카페가 오후 1시 반부터 네. 저녁 11시 반까지 늦게까지 했고요. 하는 카페. 네네네. 와, 그러고 와서 새벽까지 구매 대행을 또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문의나 이런 게 있으면은 와. 처리하고 출근하고 그렇게 했었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싶다. 네네네. 이런 게 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근데 카페 월급으로는 앞으로 미래가 없겠다. 네네네.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거를 하면서 네. 조금 더 성장이 제이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중국 구매 대행을 알게 됐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죠.
아, 그렇게 해서 그럼 중국 구매 대행으로 제일 잘 됐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 월 매출 3천만 원 조금 넘게? 3천? 네. 그래도 중국 네. 좀 마진 괜찮잖아요. 마진이 그때 한 25% 정도였었는데 네네. 그러면은 대충 순이익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저는 또 부피가 크고 비싼 물건들을 했단 말이죠. 아, 반품이 한 아. 두세 개만 한 달에 들어와도 네네. 거의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좀 안정적이진 않더라고요. 중국 네. 구매 대행 제가 취급하는 물건들 자체가. 그래서 또 한계를 또 느끼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럼 구매 대행으로는 뭐 한 600 뭐 초중반? 네. 근데 환불 뭐 반품권 하면 이제 한 뭐 정말 보수적으로 해봐도 500 초반 중반은 벌었을 텐데 근데 괜찮잖아요. 네네네. 남들이 봤을 때 500을 번다고?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냥 환불 한두 건 해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왜 이제 그것도 지금 안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중국 구매 대행도 네. 제가 계속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중국 구매 대행도 제가 생각했을 때의 네. 비즈니스 모델과 맞지 네. 않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좀 한국 고객분들이 네. 강경 CS 고객들이 많아서 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네. 바리스타로 일할 때보다 돈은 더 많이 벌었지만 네네. 삶의 질 자체는 되게 떨어졌어요. 아, 바리스타 할 때보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다른 모델을 또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은 대표님이 겪어봤을 때 네. 그냥 딱 부업 정도가 괜찮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걸 막상 본업으로 하려 했더니 네.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경쟁이 또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살아남으려면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대표님도 카페 그렇게 11시 반 퇴근하고 새벽까지 하는 노력을 더했는데도 네네. 쉽지 않다고 하면 네네. 그거 그렇게 돈이 벌리는데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이거를 서서히 어떤 거랑 교체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한 번에 정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저는 다른 거를 찾아보고 시도를 하면서 네. 한 달 만에 거기서 조금 반응이 올라와가지고 바로 내가 이거는 중국 구매 대행은 그만두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라고 바로 생각이 들어서 또 그냥 과감하게 중국 구매 대행을 버려버렸거든요. 아, 중국 구매 대행에 더 이상 뭐 상품을 추가로 안 올리고 네. 여기를 투자를 한 달 했는데 네네. 이게 이렇게 돼버리죠. 네네네네.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에 그냥 시도를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오더라고요. 아. 중국 구매 대행은 첫 주문 들어오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새로 시도한 거는 네.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 제품을 올리자마자 한 3, 4일 만에 네. 문의가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오고 오. 그래서 이거 되게 반응이 빠른 시장이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보자 하고 아예 갈아타 버렸는데 네. 매출이 갑자기 제이커브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그 꿈에 그리는 네. 제이커브가.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그걸로 지금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매출 8천만 원 정도를 찍었고요. 순이익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마진은 중국 구매 대행보다는 적은데 네. 그래도 매출이랑 순이익이 훨씬 높긴 하네요. 네네네. 그쵸. 와,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일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그건 이제 한국 제품을요. 네. 한국 패션 제품을 네. 일본 쇼핑몰에 올려서 네. 일본 고객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직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역직구라는 게 네.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구매 대행은 유튜브에 치면 그냥 짜잔하고 정보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역직구라는 거는 그게 뭐 일본에 지인이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알게 돼서 뭘 한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게 시스템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그 코스트코 리셀처럼 우리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올려서 파는 사람들처럼 네. 그냥 일본 쇼핑몰에 네. 뭐 그렇게 찍어서 올리는 건가요? 네, 맞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네네네. 일본도 쇼핑몰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쇼핑몰에서 어떻게 이게 판매를 하는 건지. 저는 일본 역직구 하면 네. 제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Q10을 많이 생각을 저도, 하시거든요. 네. Q10 재팬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Q10은 많이 알지만 네. 바이마라는 플랫폼은 처음 들어보시죠?
바이마는 잘 몰라요. 바이마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거기가 완전 패션만 다루는 플랫폼이에요. 그쪽에서 입점을 해서 네. 판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국 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그 바이마라는 플랫폼의 특성 자체가 네. 그 구매 대행, 그러니까 역직구하기 쉽게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자체가. 그러면 바이마라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일본 사람들도 네, 해외 브랜드를 사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의 옷을 찍어서 더 비싸게 올리고 이게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사는 이제 엔화로 들어와요. 그러면 국내 사업자인데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상관없지? 그 엔화를 해외 계좌로 그냥 보내주는 건가요? 엔화를 외화 계좌로 보내주는 거죠. 네, 한국의 외화 계좌로. 아, 그럼 외화 계좌로 그냥 엔화를 받아서 네, 환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환전을 일부러 안 했다가 환율이 오를 때 환전을 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제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네네. 아마 제가 마진 계산을 할 때 네네. 그 계산했던 환율보다 네. 저는 무조건 높게 해서 환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바이마라는 거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네. 그 처음 판매된 게 뭐가 팔렸던 거예요? 처음 판매된 게 이제 세터라는 브랜드. 제가 브랜드까지 세터? 말씀드리면 세터? 세터라는 브랜드의 네. 가디건이었어요. 네. 얼마짜리 얼마에 판 거예요? 그게 한 8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13만 원 우와. 정도에 그러니까 13,000엔 정도에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부가세 환급이 그럼 8만 원에 네. 10% 네, 그쵸. 8,000원을 돌려받아요? 네, 돌려받아요. 배송비는 얼마 나와요?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8,950원에서 11,350원 정도? 우리가 무신사나 쿠팡 이런 데서 세터를 사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내요? 일본. 아, 그거는 이제 뭐 수출이나 네. 뭐 해외 배송이라고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뭐 생각하면 맞기는 합니다만 네. 실제로 제가 하는 배송은 국내 배송밖에 없어요. 그냥 물건을 사서 네. 배송 대행지라는 국내 주소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제품을 제가 직접 받아서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그 제품을 제가 네. 받지 않고 그냥 배송 대행지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돼요. 구매할 때 주소 자체를 배송 대행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에서 물건 살 때 네, 받는 사람을 뭐 업자한테 보낸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럼 다 포함 서비스 비용 다 포함해서 아까 8천 얼마였지만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배송비가 안 비싸네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금 계산 같은 게 복잡할 것 같은데 세금. 그런 거는 뭐 전혀 다를 게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사다 파는 거랑? 세금이 이제 종소세가 있고 네. 부가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종소세는 조금 어려우니까 네. 부가세만 말씀을 드리면 네. 부가세 환급을 10%를 받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국에서 사업자로 플레이를 하면은 네네. 한국 고객을 상대로 하면은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죠. 근데 저희는 부가세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네. 부가세는 빵원인 거죠. 부가세가 늘 없네요. 네, 부가세가 늘 없고 네. 저희는 그냥 10%를 돌려받는 거죠. 와. 크게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종소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네. 순이익이 어쨌든 부가세 환급도 저희는 포함을 시키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부가세 환급 받은 것 자체도 네. 내 순이익이라서 네. 그거를 종소세 때 뱉어내야 되냐라고 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뱉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금을 돌려받은 거고 수익 외의 수익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와, 대박이다. 제 주변에 쿠팡 하는 사람은 많아요. 구매 대행 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바이오 하는 사람은 대표님밖에 없는 거. 진짜 그게 그냥 블루오션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만큼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특히 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일본어를 그래도 뭔가 읽거나 소통할 정도는 해야지 뭐 반품 클레임이나 네. 뭐 교환이나 이런 걸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본어를 좀 잘 하셨나요 원래? 일본어 전혀 못하고요. 지금도 전혀 못해요? 네. 네. 그런 거는 요즘 AI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번역으로.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네. 이런 애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현지인처럼 해주다 보니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고 바이마 자체가 일본어 사이트니까 네네. 일본어로 다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뭐 크롬이나 네. 그런 거 쓰시면 요즘 번역 버튼 누르면 아, 한국어 다 홈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전혀 어려운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중국 구매 대행 할 때도 네. 뭐 타오바오나 그렇게 그쵸, 다 그쵸. 번역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일본어도 못하고 네. 일본 지인도 없고 네. 어떻게 이거를 할 생각을 도대체 한 거예요? 정보도 없는데. 네,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경쟁자들도 너무 빡세고, 그래서 고객들도 좀 빡세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이제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실제로 피부로 느꼈으니까, 네네. 경쟁자가 이렇게 한국처럼 많은 시장 말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한 시장은 없을까? 여러 방면으로 좀 찾아보다가 네. 일본 역직구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 분이신데 제 네. 지인이 일본 고객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한국 고객들에 비해서 좀 그런 강경한 고객분들도 없다. 뭐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선택인 겁니다. 지금 구매 대행이나 쿠팡 로켓처럼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정보도 적은데 번역이 아무리 된다고 한데 네네.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되게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시작 딱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품을 올릴 때 이 제품이 수요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쵸. 제가 그때 당시에 세터를 팔았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 세터를 입고 있었어요. 그 똑같은 가디건을 한번 그냥 궁금해서 반응이나 보려고 네네. 뭐 올렸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막막해서 발로 뛰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부딪혔는데 반응이 너무 구매 대행보다 빠르니까 재밌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런 택배 업체도 다 대표님이 찾아낸 거고 네. 국내 뭐 네이버, 쿠팡 이런 데 다 팔아본 거잖아요. 구매 대행 해봤을 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는 바이마 하나에서만 파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님이 이걸 경험해봤을 때 이게 확실히 일본 사람들 인구가 더 많긴 하잖아요, 한국보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온라인 이 시장도 확실히 더 시장이 넓구나라고 좀 체감하는 게 또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인구 자체가 네네. 1억 2천만 명인가 3천만 명인가 그래요. 한국의 2배 이상 그쵸. 많은 시장이잖아요, 수요가. 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고 네. 그리고 한국 역직구 규모가 네.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역직구 규모가 네. 2024년에는 1조 원 수준이었는데 네. 25년에는 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만에 2배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만큼 한국 제품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한류가 옛날부터 열풍이긴 하니까 제가 알기로 일본의 배송대행지 사장님을 제가 그냥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원래 그걸로 돈 벌었다 하더라고요. 겨울연가, 연사마 이런 거 굿즈 이런 거 팔아가지고 네. 그걸로 벌어서 이제 참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더라고. K-파워가 그때부터 근데 이게 겨울연가가 도대체 언제지? 2000년 초반이잖아요, 아무튼. 네, 그쵸. 한 4년 뭐 이쯤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2026년이에요. 근데 이게 K-파워의 문화가 점점 세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게 한국 또 유행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없으세요? 근데 한 20년 된 거잖아요. 연사모부터라고 하면. 네, 그렇긴 하죠. 20년이 훨씬 넘은 건데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네. 유행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오래됐고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수요층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긴 그때는 뭐 K 드라마만 열풍이었으면 네네. 지금은 아이돌 넘어서 그냥 의류 이런 게 다 대세니까.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도 알 수 있는 게 역직구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수동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성수동에 또 오프라인 매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매장에서 외국인 결제 비율만 전년 대비 230%가 증가했대요. 230%면 3배가 넘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결제 제품의 95%가 의류랑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와, 이게 진짜
아,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한국의 이제 그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하죠. 그 로컬 브랜드. 네,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제품만 이제 바이마에 올려서 이렇게 파시는 건가요? 그런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요. 예를 네. 들면 무신사에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터. 세턴 한국 건가요? 네. 아, 네네네. 그런 애들도 판매를 하고 네. 그리고 뭐 나이키나 네. 아디다스, 뭐 푸마 이런 글로벌 브랜드 네. 그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요. 그거는 왜 사요? 대표님한테 역직구. 그거는 약간 한국인들이랑 일본인들이랑 수요 제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원하는 디자인이.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고 일본인 분들이 좀 체격이 왜소하시다 보니까 네네. 한국에서 인기 없는 사이즈가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사이즈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사이즈가 일본에 없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겠다.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라 네. 메종 키츠네 아시죠? 네네네. 그거랑 뭐 아미파리스, 네. 뭐 가니, 그리고 대표님 좋아하시는 것 같은 네. 메종 마르제 네,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도 네.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네, 패션 관련된 제품들은 전부 네. 다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브랜드사에서는 그 대표님이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파시는 거잖아요. 네. 제재 같은 게 없나요? 브랜드 제품이라서 좀 걱정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실 네. 수 있는데 브랜드마다 좀 방침이 달라요. 굳이 신경을 안 쓰는 브랜드도 있고요. 네. 좀 예민하게 보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좀 구분을 해서 네. 제품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신경 쓰지 않는 브랜드 위주로 판매를 하시면 되고 주의가 필요한 브랜드는 올리지 않으시는 방법과 네. 그래도 내가 올리고 싶다, 판매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직접 찍어서 직접 촬영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본인들 이미지 가지고 뭐라 하기 때문에 해보면서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럼 쿠팡 같은 경우는 해봐서 아시겠지만 네. 바로 일시정지 때릴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매출이 뚝 끊기는 맞아요. 바이마는 그렇진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경고 정도. 네네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 제품은 좀 반품이 들어올 확률이 아무래도 중국 구매 대행보다 적긴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네. 이게 국내에서 국내로 반품 수거는 쉽잖아요. 쉽죠. 그쵸. 환불이나. 맞아요. 근데 일본으로 내가 그 업체 통해서 보내는데 저기 어디 뭐 교토시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반품 요청하면 네. 다시 그 업체에서 그러면 그거를 또 수거해서 와가지고 일본 택배사를 거쳐서 네. 대행사를 거쳐서 우리가 가져와야 돼. 네네. 그 배송비가 또 들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쵸. 그 스트레스는 없어요? 난감한 상황이긴 해요. 그쵸? 네네. 왜 안 진짜 물어보시나 했는데 네. 바이마가 진짜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요. 네. 바이마는 안심 플러스 반품 보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요. 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보호해주는 보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 일본 고객이 네. 바이마에서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네. 구매를 할 때 이 네. 안심 플러스라는 보험에 네. 가입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네. 일본인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좀 보수적인. 그래서 99%는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고객이 반품을 원하면 네. 저희 판매자한테 그 반품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바이마 쪽으로 요청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요? 바이마가 네. 그 상품을 매입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매자는 포인트로 환불을 받아요. 저희는 원래대로 현금으로 정산을 받아요. 그럼 바이마가 사서 대표님한테 돈 주는 거네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포인트 주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손해가 없고 말씀하신 그런 반품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거죠. 오히려 바이마가 저희 대신 반품을 받아주고 네. 제품을 매입을 해주고 네. 알아서 처분을 해주는 구조라서 진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보호해주는 플랫폼인 거죠, 바이마가. 그러면 그 사서 그 바이마 지들이 또 파는 거예요. 네. 바이마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네. 리세일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매입한 제품을 올려요. 그럼 그 제품을 또 사겠죠? 누군가가. 아마 판매가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놨네요. 네. 그러면 바이마도 뭔가 손실이 안 날 수는 있겠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손해볼 게 전혀 없으니까. 네. CS도 없고 이거는 뭐. 없죠. 뭐 반품 문의하면은 바이마에 물어보세요. 와. 바이마에 안심 플러스 이용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와, 그러면 환불금 정산 받고. 네.
와, 대박인데? 그러면 환불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했겠죠? 그쵸. 사이즈 미스거나? 그쵸. 그러면 한 사이즈 크게 대표님한테 다시 사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많아요? 네, 그게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진짜 재밌는 게 반품이 들어오면 저희 네. 현금 정산을 받고 네. 고객은 포인트로 환불을 받잖아요. 네. 그 포인트로 저한테 또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네. 저는 정산을 2번 받는 재미있는 시스템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바이마한테 환불권을 하나 받고. 네. 그래서 교환이 들어오면은 네. 오히려 땡큐예요. 처음에는 난감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교환은 사실은 해외 배송이 가면은 네.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반품은 어떻게 뭐 가능하다고 쳐도 네. 교환은 판매자 입장에서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바이마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들어오면 오히려 땡큐라서 반품 후에 포인트 환불 받고 재주문하세요 하면은 와.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그래도 바이마라는 회사가 네.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뭐 그럴 정도의 또 그 쇼핑몰은 아니죠? 아, 약간 티몬 사태처럼 네네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뭔가 좀 리스크가 있는 또 쇼핑몰은 아닐까. 바이마 자체가 2005년 정도에 설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래됐네요. 바이마라는 회사 자체가 네. 어떤 법인 회사에 속해 있는 하나의 아. 자회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회사가 애니그모라는 회사인데 아, 네네네. 법인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회사가 또 많아요. 아, 나 그래서- 뭐 그게 사람 대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아, 그 법인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엄청 큰 회사잖아요. 네네. 야, 그러면 이게 일본어 번역 문제 없고 네, 일본어 못해도 되고 네, 네, 배송 문제 없고 네. 반품 교환도 바이마에서 돈 정산 그대로 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안 해볼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딱 딱 하나예요. 얼마 가지고 시작할 수 있냐 이건 것 같은데 네. 얼마 가지고 그럼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지는 못했거든요. 어. 계속 재투자했으니까. 아, 계속 굴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초기 비용으로 굳이 따지면 사업자 내는 비용이랑 네. 사무실 비용밖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바이마 자체가 좀 구매 대행 특화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무재고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네. 무재고 무자본 사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무실은 왜 필요했던 거예요? 사무실이 이제 비상주 사무실. 사업자 내야 되는 네네. 주소만. 네네. 그러면 한 진짜 넉넉 잡아 15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네. 이거 진짜 해봐라 네. 한 적도 있나요? 있죠. 주변에서 좀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네. 알려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분도 잘 됐나요? 네, 뭐 잘 팔고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 뭐 아, 알려주고 나서 네. 제가 몇 개 상품을 찝어 드렸어요. 네. 이런 거 한번 올려봐라 네네네. 했는데 그 제품이 실제로 다음 날에 바로 주문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었고 와, 그러다 보니까 아 바이마 자체가 정말 반응이 빠르구나. 와. 그리고 뭐 국내 시장은 고인물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쵸. 바이마에 하루 제품을 올리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팔렸으니까 그 마켓 와. 자체가 네. 뭐 신뢰도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뭐 리뷰가 음. 쌓여 있다거나 혹은 뭐 제품 수가 많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들어오죠. 안심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냅다 긁는구나.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지금 바이마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된 거죠? 저는 이제 1년 조금 1년? 넘었어요. 네, 아, 근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 200 얼마를 벌었다고 한 거죠? 네, 그럼 대표님은 아까 그 세터라는 옷도 입고 있었다고 했고 네, 네. 그러니까 옷을 좀 원래 좋아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어떤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잘 된 게 아닌가. 근데 저도 처음에 좀 네. 센스가 좀 있나 했거든요. 네네네네. 자만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게 판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그게 또 아까 찝어주는 거 막 이런 거 바로바로 팔리는 걸 봤으니까. 네네네네. 좀 역직구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커지고 있고. 아, 그쵸. 1조에서 2조 되고. 네네. 한국 제품을 해외에서 찾는 수요가 진짜 많이 커졌고 아. 또 요즘
요즘은 저희 아이돌 분들이 열일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네, 일본인 분들한테 특히 수요가 많아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냥 그 흐름 안에 있으니까 네. 결과가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특별하게 센스가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라 흐름을 먼저 탄 거 아닌가. 제가 그 흐름 안에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그 K 연예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분들이 좀 뭐 무대에서 입는 옷이나 네. 뭐 공항 패션 네.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거 좀 잘 네. 보면 도움이 매출이 좀 기여를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 컴퓨터 능력은 네. 뭐 크롬에서 우측 마우스 한국어 번역 이거는 솔직히 알려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만 딱 하면 돼요? 그럼요. 딱 그 정도만? 네. 그리고 뭐 챗GPT한테 질문할 수 있을 정도? 뭐 번역해서 네네.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CS가 들어오면. 챗GPT는 저희 뭐 장모님도 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 가공 같은 건 좀 하시는 편이에요? 국내 시장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되게 무슨 컬러를 쓰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네. 되게 중요한데 바이마는 그냥 되게 구조 자체가 간단해요. 그냥 사진 몇 개 이렇게 띡 올리고 네. 그냥 상품명, 카테고리, 상품 설명, 뭐 사이즈, 네. 치수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텍스트로만요? 네, 텍스트로만.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글만 그냥 갖다 붙이는 네.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AI가 상세 페이지 만들어준다 이렇게 네. 하지만 전혀 바이마는 필요가 없죠. 아예 필요가 없어요. 와, AI가 필요가 없네요. 네. 야, 질문 하나가 떠올랐었는데. 네. 하이. 그 네이버나 네. 쿠팡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대표님 해봐서 알겠지만 동일한 제품 판매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묶여버려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내가 1,000원에 잘 팔고 있었는데 1,000원 정도 다 10,000원에 잘 팔고 있었는데 네. 누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세터라는 뭐 아까 그런 가디건을 제가 뭐 10,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 파는 걸 알아서 누가 9,900원에 올리면 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9,900원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미치잖아요. 맞아요. 그 바이마도 그래요? 바이마는 전혀 안 그래요. 이런 거 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다행이다. 네. 이거만 아니어도 그렇게 피 터질 일이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쿠팡 그거 풀려면 막 문의하고 막 맞아요. 쿠팡 고객센터랑 네.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매끄럽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답답하고 열불 터지는 일이 많은데 바이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안심 그런 거 아니라 고객이 바쁨하면 그냥 바로 고객한테 돈 주고 맞아요. 판매자 로스 나거든요. 맞아요. 그냥 통보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바이마가 그 말씀하신 제2곡선 중에 제일 알맞는 걸 찾으신 거잖아요. 네. 이걸 말고는 지금 딱히 뭐 다음 관심 있는 건 없어요? 관심 있는 거요. 저는 제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제 한국인들을 상대로 네네네네.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월 1,000원이라는 남들한테는 진짜 꿈에 가까운 수익인데 네. 이걸 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20대가 보통 진로를 선택하는 방향에 놓인 기로의 나이잖아요. 대표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꿈을 쫓는 것과 이 수익을 쫓는 거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꿈과 수익. 저는요, 이 질문이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꿈과 수익을 왜 둘 중에 하나로 고르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20대 때 꿈이라고 부르는 게 네. 사실은 직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저처럼 뭐 멋쟁이 헤어 디자이너, 네네. 뭐 승무원, 개발자, 유튜버 등등 뭐 저도 그랬던 것처럼 네. 다들 20대 분들은 꿈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건 꿈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냥 제가 원했던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희망.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네. 돈 걱정 없이 내가 성장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 미용을 네네네. 붙잡고 있으니까 네. 힘들 수밖에 없었고 박봉이라서 뭐 슬프고 몸도 상하고 미래는 네. 안 보이고 꿈을 쫓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그 꿈이 저를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수익이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 수익이 없어서 네. 꿈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 사실 미용이 싫어져서 그만둔 건 아니에요. 돈이 음. 없으니까 네네. 미용을 계속할 여유가 없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용을 할 때 월에 100만 원이나 많게는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따로 있었다면 네. 미용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아. 계속 하면서 좀 천천히 디자인을 달고 저의 헤어샵을 준비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20대 분들께 꿈이라는 단어에 너무 네.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수익 구조부터 만드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게 꿈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네. 꿈을 오래 쫓을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아. 꿈을 배신하지 않는 이게 되게 저도 와닿는 게 네. 내가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아. 그쵸. 20대 때 뭔가 내가 다른 걸 선택해버리면 맞아요. 난 그게 막 배신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게 붙잡고 있는 게 더 미련한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네. 뭐 뉴스도 좀 보고 하신다면 네. 아시겠지만 요즘 월급 하나로 버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빡센 현실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월급 외에 내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네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직 준비를 하신다고 했을 때도 공백이 네.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내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직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월급 외에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되지 말라고. AI가 너무 뛰어나니까 SNS 게시물도 AI가 요즘에 클로드 통하면 뽑아주는데, 그래서 이게 대체되지 않게끔 노력, 아니면 AI를 정말 잘 쓰게끔 디벨롭 되거나 맞아요. 너무 대체되기 쉬운 세상이다 보니까 진짜 이런 보험을 꼭 하나 세팅을 해두는 게 좋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도 좋고 로켓크로스니 뭐 쿠팡도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네. 이런 좀 새로운 남들이 모르는, 대표님도 알게 된, 다 해보고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바이마, 뭐 일본 역직구, 더 큰 해외 시장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오늘 또 좀 깨우치게 됐고, 여러분들도 좀 기회가 되면 좀 이런 역직구나 좀 다른 시장에서 빨리 선점하는 게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목표가 뭐 월 2, 3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수익적인 목표가 아니라 아까 국내 브랜드? 네네네. 그런 거 하나 해보고 싶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대표님. 더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